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중국 청나라는 건룡 중기인 1775년부터 쇠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한때 중국을 신비한 동양의 대국으로 동경하던 서구열강은 서서히 청나라의 허약한 실체를 알게 되고 아편전쟁을 통하여 청조는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후 중국은 100년간 외세의 침탈에 시달리게 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쳤던 중국 청조문락의 그 시발점이 된 아편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때부터 광저우를 중심으로 교역을 해왔던 유럽 상인들은 광저우 외에 새로운 무역항을 요구하고 교역을 넓히려고 시도를 했으나 청나라의 제재 등 제도적인 문제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와의 무역을 독점하던 동인도 회사는 인도의 면화를 이용하여 청나라와의 교역에 이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중국 내에 면화를 생산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들어 중국의 차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적자 폭은 더 늘어났고 영국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인도 벵골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청나라로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오래된 평화의 사회 분위기가 이완되었고 퇴폐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는 추세였습니다. 백성들은 현실의 쾌락이나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편을 피우게 되었고 아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780년 무렵 약 1000상자에 불과했던 아편의 수입량은 1830년에는 1만 상자, 아편전쟁 직전에는 4만 상자 정도로 늘어났는데 고위관료, 지주, 상인, 군인 등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서부터 떠도는 유민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편을 피웠습니다. 청나라에서는 당연히 이런 사태를 방관할 수가 없어 1799년 최초의 단속령이 발표되고 1816년부터는 아편 흡연까지 금지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당시 관료제의 침체와 부패로 인하여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정부 관원의 10에서 20%, 지방 관원의 20에서 30%, 하급 현지 관리들은 무려 80에서 90%가 아편 흡연을 한다고 추정될 정도이니 전 국민 사이에 얼마나 아편이 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조정은 여러 차례 아편 금지령을 내렸지만 통하지 않았고 아편의 수입으로 인해 동전의 원료인 은이 유출이 늘어나면서 경제는 어려워졌고 은값의 폭등으로 세금이 늘어나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라를 흔들 정도로 아편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도광제는 아편 무역을 봉쇄하기 위해 평소 아편의 단속을 강력히 주장했던 임칙서를 흠차대신과 광동수사로 임명합니다. 광동의 온 임칙서는 강력한 아편 단속을 실시하여 아편 금지령을 위반한 1600명을 체포하고 아편 2만 8천 근을 몰수하였으며 부패한 관리들도 엄벌에 처했습니다. 임칙서로부터 압박을 받은 영국의 통상감독 엘리엇은 영국 상인들에게 정부의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아편을 넘겨받아 5월 16일 아편 2만 1300육 상자를 임칙서에게 넘겼습니다. 임칙서는 도광제의 지시를 받고 몰수한 아편의 석회를 뿌려 바다에 모두 흘려보내 폐기시켰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본 영국 상인들은 아편 무역을 금지시키면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협박을 했고 결국 그들은 엘리엇의 지시로 광동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름 반도에서 영국 해군 수병이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칙서는 영국인들을 마카오에서도 추방시킵니다. 이러한 강경한 청나라의 태도에 일부 영국 상인들은 임칙서의 방침을 따르기로 해 영국 상선 로열 섹스노가 교역을 위해 광저우로 입항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이 이를 막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군함 2척을 보냈고 로열 섹스노를 보호하기 위해 청나라 수군이 함선 29척을 보내어 양측은 광저우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해 영국 배 2척의 청나라 수군 정프선 26척이 격침되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
해전을 천비해전이라고 하는데 청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경악한 임칙선은 미국 상인에게 서양 대포 300문과 함선을 즉시 구매하고 주민을 동원해 방어 체계를 강화했고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불만을 품은 영국의 상인들은 의회에 압력을 가했고 이 무렵 영국 정부를 이끌었던 휘그당의 파머스턴 내각은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20척의 함선과 4천여 명의 원정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정권대사 엘리엇은 1840년 6월 육해군 약 4천여 명의 원정군을 이끌고 광동 앞바다에 도착했고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대포와 강한 해군을 갖춘 영국군 앞에 중국의 군대는 재래식 범선이 대부분이었고 군사 장비는 240여 년 전에 주조된 낡은 것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2월 영국군이 공격을 개시하자 임칙서를 파면하고 새로 임명된 기선은 엘리어트와 배상금 600만 냥의 지급, 홍콩 한량, 평등대우 등을 조건으로 한 기초협약인 광동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노한 도광제는 기선을 파면하고 협정을 파기합니다. 더욱 강경해진 영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1842년 6월 상해를 점령하고 남경으로 진격했습니다. 청나라는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도 타협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몰렸고 결국 1842년 8월 영국 함대의 갑판에서 영국과 청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중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며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중화 사상은 여지없이 깨졌으며 중국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광저우에만 제한시켰던 외국 상인들의 활동은 확대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아편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아편 무역을 계속하겠다는 영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입니다. 이후 중국은 미국, 프랑스 등 다른 서양 여러 나라들과도 영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과 비슷한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1844년에는 미국과 망하조약, 프랑스와는 황포조약을 맺게 되고 이후 중국은 100여 년간 외세의 침탈에 시달리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